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가보개혁 한번 알아볼 겁니다. 6월 초에 수업 일수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영상 한번 찍어 봤으니까 수업 참고해서 시청해 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사진 자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사진 기사들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 혹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의 자료에 해당되겠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오늘 결과적으로 가보개혁을 배울 거고요. 가보개혁, 과거제나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구질서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평등한 사회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습니다만, 사실 오늘날에도 젊은 사람들의 부나 혹은 그 부라고 하는 게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혹은 실질적인 평등이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1894년 가보개혁을 통해서 정부가, 국가가 공식적인 신분제, 계급제도, 기존의 사회 질서 체제를 평등한 방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가보개혁 때 신분제 폐지와 같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은 어떤 게 바뀌었을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전반적인 국제적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적지 마시고 그냥 배경 지식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는 거니까 적지 마시고 전반적인 느낌, 분위기 파악할 수 있게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894년 가보개혁을 배울 건데요. 이전에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배웠습니다. 같은 해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 언급하면서요. 이모군란 1882년 갑신정변 1884년 이후에 한반도의 상황을 어쨌거나 보게 되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모습이요. 청나라 일본이 이 모두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어쨌거나 동학농민운동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일본 군대가 이제 모두 들어오게 되는 일이 발생했었고 이 두 개의 국가가 빠지지 않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자, 일본하고 청나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일본이 조금 더 빠른 서양 근대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결과적인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또한 오늘 배우게 되는 갑오개혁, 일본이 전쟁 중에 갑오개혁을 강요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고요. 자, 어쨌거나 일본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약속을 체결해요. 청과 일본이 약속을 체결해서 청나라, 중국에 뭔가 이득이 되는 것들을 일본이 가져가게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일단 돈적인 것, 또 중국 영토의 일부를 일본이 관할할 수 있게, 통치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청나라 입장에서 전투에서 졌으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었겠고요. 자, 이렇게 한반도 내에서 혹은 동아시아권에서 일본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끼어들게 되었고요. 즉,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 때문에 자기들이 청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경제적 이득들, 영토들을 빼앗기게 되겠고요. 자, 조선에서는 특히 명성황후나 고종의 입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일본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당기고 있었는데, 자, 일본 입장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명성왕후를 시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것을 일명 을미사변이라고 부를 겁니다. 1895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네, 방금 이야기했죠. 자, 정부 입장에서 러시아를 통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그것에 방해가 되는 명성왕후를 제거시키게 되겠고요. 자, 고종 입장에선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불안을 겪게 되면서 자기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요. 그래서 그것을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의 거처를 옮겼다. 임금의 거처를 옮겼다. 네, 다시 나중에 돌아와서 1897년에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황제로 고종 황제가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하나 빠뜨렸네요. 이후에 러일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금 청나라와 일본이 갈등 끝에 청일 전쟁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 러시아가 개입해서 일본 입장에서 방해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러일 전쟁이 1904년에 발생하게 된다. 그 흐름을 우리가 짧게 한번 다뤄본 겁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전에도 우리가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 개혁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개혁, 갑오 개혁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조선은 중국식으로 개혁을 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한번 보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 청일 전쟁 과정에서 일본이 어느 정도 승세를 잡게 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일부 개혁 과정에 일본이 개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은 네, 청나라 시기다라고 할지 몰라도 계획의 내용들이 일본의 강요나 일본의 개입들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갑오개혁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오개혁 넓게 세 차례에 걸친 과정으로 나눠서도 볼 수 있는데요. 자, 1차 개혁부터, 1차 개혁은 왜 일어났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개혁 자체가 일본의 강요로 구성되었다. 한반도에서 나름 청나라하고 일본이 갈등하고 있었는데 일본 입장에서 청나라 대비 더 많은 힘을 갖고 있었고 일본이 너네 발전된 나라가 되려고 하면 개혁해야 돼라고 이야기했고요. 아마 넓은 의미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나중에 장악했을 때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강요를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주도. 자, 어느 정도 자주권을 갖고 1차 개혁이 시행됩니다. 일본이 강요해서 개혁을 나라 안에서 하게 되었지만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기관이 설치돼서 여기서 나라를 여러 가지 바꾸게 되는 개혁안들을 회의에서 꺼내놓게 되겠습니다. 총재 김홍집, 어윤중, 육일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고요. 자, 우리 김홍집 이전에 수신사 2차 과정에서 조선 책략 가져왔던 관료라고 한번 배워왔던 것 같고요. 육일준과 같은 경우 미국 유학파 출신으로서 네, 뭡니까? 조선 중립론을 제시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언급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정부 관료로서 나라가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는데 그 모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흥선대원군 입장에서 정부가, 고종이나 며느리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확 열게 되는 그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 세력들도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모군란 때 네, 하야하고 네, 청나라로 납치당하게 되면서 실권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견제의 목적으로 흥선대원군 세력도 갑오개혁 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1차 갑오개혁의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자, 강조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자주적으로 우리가 회의체를 만들어서 나라를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강요로 어느 정도 일본의 간섭 속에서 1차 갑오개혁이 실시되게 되었을지 모르나 개혁 자체는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 네, 자주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죠. 1차 갑오개혁의 내용입니다. 자, 중국의 간섭을 배제시키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일본의 간섭하고 연결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전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봤을 때도 네,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시키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라고 했고요. 네, 개국 기년을 썼는데 개국, 나라를 여는 해다. 그만큼 갑오개혁을 통해서 나라가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마치 이 또한 연호처럼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주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나라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했고요. 국가 재정을 운영할 때 기존에는 왕실과 정부를 하나로 운영해서 같이
뭐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경제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뭔가 분립화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넓은 의미에선 일본 측에서 조선 왕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와 관련된 일은 주로 의정부에서, 왕실과 관련된 일은 국내부에서 일을 다루게 되겠고요. 자, 과거제 폐지합니다. 자, 오랫동안 고려 광종 때부터 운영되었던 공무원 시험 폐지되겠고요. 구질서 체제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공무원 어떻게 뽑아요? 관료 어떻게 뽑으려고 하는 거죠? 뭐 이런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질서대로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오면서 정체되었으니까 새로운 공무원을 선발하게 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고민을 해보게 되겠죠. 네, 경무청, 오늘날로 치면 경찰청 새롭게 설치하게 되겠고요. 네, 국가재정을 일원화하겠다. 아마 탁지아문이라고 하는 탁지부라고 하는 기관들이 일부 명칭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한 금납화, 그러니까 화폐나 금과 같은 네, 일정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뭐 물건으로 세금을 거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화폐에 준하는 것들로 세금을 거두게 되겠고요. 네, 신분제도 평등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계급, 양반 질서 무너지게 되겠고, 또한 노비 제도도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노비라고 하는 뭔가 신분 아래 신분, 평민 아래 신분으로서 차별받는 계층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조혼,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되는 제도도 없애버리게 되겠고, 고문 연자제 어떻게 보면 악습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 영모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아들과 손자도 다 영모죄 취급을 받아서 과거제를 통해서 관료로 등용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적인 일을 뭐 수행하거나 여러 가지 이 일에 있어서도 차별이나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러한 제도들을 없애버립니다. 이거는 차별이고 할아버지, 아들, 손자는 다 다른 객체임을 이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자,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여성이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남녀 평등의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볼게요. 군국 기무처에서 발표한 1차 갑오개혁대의 주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군국 기무처 하면 1차 갑오개혁 기억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군국 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 때 운영되고 있었다.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회의에서 발표했던, 운영했던 회의체다, 기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여러분 교과서 126쪽에 보면 1차 갑오개혁 때 주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료 보겠습니다. 화면의 왼쪽에 있죠. 자, 갑오개혁 당시 일본의 입장은 어떠했는가? 자, 주요 내용들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조선의 내정 개혁은 굳이 일본의 이익을 희생시킬 만큼 필요가 있지 않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즉, 전반적으로 1차 갑오개혁 자체가 일본의 강요로 시행되었을지 모르나 개혁의 내용이나 개혁의 상황에 대해서는 깊게 관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겠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1차 갑오개혁 때 주요 내용을 서파 그림의 형식으로 실어놨습니다. 자, 다른 거 다 까먹더라도 요 개혁만은 반드시 1차 갑오개혁의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주요 내용입니다. 보죠. 밑줄 그어볼게요. 자, 국내부를 설치해 왕실 재정을 담당하게 하고 국정의 업무, 국가 재정은 의정부에서 운영하게 합니다. 왕실과 국정 사무를 분리시키고 재정적인 요소도 분리시켜 버리는 거고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 노비제 폐지, 재가 허용, 재혼, 허용 이런 거 떠올려 보면 되겠죠. 같은 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27쪽에 김홍집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김홍집은 약간 일본 쪽하고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판단되었던 것 같고요. 자, 때문에 관료에서 어느 정도 배제되기도 했었는데 갑오개혁 자체가 일본의 강요로, 일본의 간섭으로 시행되게 되는 부분이 일정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갑오개혁 때 들어와서 개혁을 주도하고 있고요. 즉 1차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에서 이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군국기무처의 총재일 만큼 이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넘어가서 2차 가보개혁 보겠습니다. 2차 가보개혁입니다. 자, 2차 가보개혁은 자, 같은 해에 청일전쟁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해에 동학농민운동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1차와 같은 경우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청나라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바빠서 간섭을 많이 못했어요. 자, 근데 2차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승세를 잡게 되면서 간섭을 보다 많이 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의 자주성이 보인다라고 했던 회의기구인 군국기무처가 없어져요. 즉, 2차 가부개혁은 반대로 네, 자주성이 상실되는 일본의 간섭이 커지게 되는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겠습니다. 네, 박영효 내각이 들어오는데 이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입장에서 일본하고 가까운 조선 관료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주성이 상실된. 뭐 물론 일부 평가에 따라서 교과서나 학습지나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자주적인 모습도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주성이 낮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용들 보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1차 가보개혁 때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홍범 14조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2차 가보개혁은 홍범 14조라고 떠올려 보면 됩니다. 군국기무처의 개혁 내용들이 정리돼서 홍범 14조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하고 2차 가보개혁의 내용 일부가 헷갈리게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잘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청에 대한 의존 관계를 청산한다. 느낌이 사실은 1차 가보개혁하고 비슷한 것 같죠? 일본이 이겼고 일본이 승세를 잡았으니까 더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겠죠. 자,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꿔버리겠고요. 자, 의정부가 어떻게 보면 회의체와 가까운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정부하고 뭔가 긴밀하게 연결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예 정부의 독립적인 기구로 이렇게 개편시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일본처럼 의회를 통해서 국가 일을 결정하게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자, 지방제도에 있어서도 8도가 23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행정제도를 막 바꿔버립니다. 일본식으로. 자, 또한 재판소를 설치해서 기존의 지방의 수령이 갖고 있던 사법권을 분리 독립시켜 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지방의 수령이 사도가 군사, 행정, 재정, 웬만한 기타 권력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방 간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건 오늘날 삼권 분립과 같은 제도들을 봤을 때 특정 세력이 모든 권력들을 총합해서 갖고 있는 제도 자체가 뭐 타당하진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계속 근대화 시기에는 분리 독립하면서 권한들이 쪼개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고요. 자, 근대적인 교육의 방향성을 마련해서 그것을 법적인 시스템으로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교육을 지향해, 우리 이런 학교들을 세울 거야. 그런 내용들이 1894년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 조서에 들어가 있겠고요. 한성사범학교와 소학교를 설립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 내용에 담겨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127쪽의 일부 내용을 보면 홍범 14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홍범 14조의 내용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에 청의 간섭을 배제시킨다. 7번에 조세를 어느 정도 정리시키고 탁지 아문에서 모든 조세를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14번에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 지금 2차 가보개혁까지 했고요. 넘어가서 3차 가보개혁 한번 볼 건데 그 중간에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1895년에 있었던 을미사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명성왕후가 죽게 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자, 우리 앞전에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서 라오등반도와 같은 청나라의 이권들을 가져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같이 끌어당겨서 일본을 견제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삼국 간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선 러시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고 어쨌거나 조선 입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러시아에 의존하는 게 필요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조선 정부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명성황후를 시해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잘라버리게 된, 제거시키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1895년 을미개혁입니다. 3차 갑오개혁이다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1895년 을미사변이 발생했던 그 해에 개혁을 정부가 실시했었습니다. 자, 주도 유길준과 같은 사람들이 개혁을 주도하고 있었다라고 보고요. 자, 주도 내용만큼이나 더 중요한 부분은 내용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것이 바뀌었는가? 자, 주로 태양력을 쓰게 되는 부분들 떠올려 볼 수 있고요. 우리 뭐 제사 지내거나 여러 가지 기타 행사들 할 때 음력 뭐 쓰기도 했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날짜 기준이 태양력입니다. 그 기준이나 그런 표준 모습들이 을미개혁 이후에 우리나라에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자, 또한 당시 사회에 충격을 줬던 건 쇼컷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단발령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당시 양반들이 엄청 큰 불만을 제기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고요. 자, 종두법을 실시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천연두와 같은 피부병인데 뭐 소에 뭐 이렇게 유전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뭐 예방 접종을 해서 피부병을 막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또한 중단되었던 우편 사무가 재개됩니다. 1884년 갑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우편 업무 중단되었거든요. 오전국. 다시 1895년 약 10여 년 만에 우편 업무가 재개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고요. 하나 더 플러스해 본다면 소학교 설립도 을미개혁대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학교 설립, 을미개혁대입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던 교육입국조서, 2차 갑오개혁대 교육입국조서에 따라서 다음 개혁인 을미개혁대 소학교가 설립되는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특히 단발령 그리고 을미사변 때에 국모를 잃게 되니까 양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을미의병이라고 부릅니다.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 다 1895년에 일어난 사건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후에, 자, 결과적으로 을미사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아내가 죽게 되자 고종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죠. 어디로 갑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라고 해서 이를 아관 타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 세 차례 걸친 갑오개혁 배웠습니다. 1차, 2차 갑오개혁 혹은 을미개혁, 3차 개혁 배웠죠. 자, 자, 우리 이전에 1884년 갑신정변, 1895년 동학농민운동 때 평등한 사회나 자, 이런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개혁의 요구들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런 요구대로 이제 갑오개혁대 정부가 개혁을 실시하고 있죠. 갑신정변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닙니다. 급진개혁파라고 하는 일부 양반 자주들이 주도한 거고요. 동학농민운동 농민들이 주도한 겁니다. 정부가 개혁한 게 아닙니다. 정부 개혁 때 이러한 요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고요.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평등사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차 갑오개혁 때 노예제, 신분제 폐지, 남녀의 평등의 모습도 보이고 있죠. 과부제가 허용한 게 일본의
간섭과 강요 속에서 가보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비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1차는 그래도 군국기무처가 있어서 자주적이었다. 다만 2차는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게 된 일본이 더 많은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일본의 영향력 아래서 전개되는 비자주적인 모습도 일부 존재하지 않았나라고 비판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민중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그냥 정부가 이렇게 나라 바꿀 거야, 이렇게 따라와 라고 통보하고 있는 느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복잡하게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3차 가보개혁 한번 다뤄봤는데 그 핵심 내용들이 교과서 여러분 128쪽에 일부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는 것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차, 2차, 3차 개혁 다뤄봤죠? 참고해 보세요. 자, 이전 교과서에 존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보개혁, 좋았다, 나빴다. 각각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네, 여러분 학습지에 이런 식으로 1차, 2차 가보개혁 한번 정리를 해 놓은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을미개혁 3차 가보개혁의 내용도 있습니다. 자, 25쪽의 문제 3개 정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시정지 활용해서 먼저 문제 풀고 열어보는 정답을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자, 바로 선생님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12번 문제부터 보죠. 12번. 자, 일단 군국기무처의 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보입니다. 군국기무처 하면 무슨 개혁 떠올려 보라고 했죠? 1차, 2차, 3차 중에 하나 떠올려 보시죠. 네, 군국기무처는 맞습니다. 1차 갑오 개혁을 떠올려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정답 3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분의 평등, 노비제 폐지, 뭐 남녀 평등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차 갑오 개혁 자주적인 모습들 여러 번 떠올려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3번. 김홍직과 박영현을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수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재판소를 설치했다. 즉, 재판소를 설치했다. 이것은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의 일부로 확인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정답은 5번 골라내면 되겠죠. 자, 또한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보면 좋겠고요. 자, 플러스 하나 더 욕심내 본다면 2차 가보개혁하면 홍범 14조 연결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3번 네, 오른쪽 끝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네, 바로 이 자료 자체를 홍범 14조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정답 1번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같은 경우에 가보개혁 네, 군국기무처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하고 관련 있고요. 1차하고 2차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번 문제와 같은 경우가 1차를 33번 두 개의 33번 문제가 2차 가보개혁을 묻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2차 가보개혁이 홍범 14조겠고요. 자, 오늘 1894년에 세 가지 사건 중에서도 갑오 개혁을 배우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 과정에서 정부가 개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갑오 을미 개혁, 갑오 개혁은 1, 2, 3으로 나눠 볼 수 있고 각각의 개혁의 핵심과 키워드를 여러분이 떠올려 볼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순서상의 흐름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갑오 개혁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갑오 개혁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일반 친구들 같은 경우 꼭 봐줘야겠고요. 자, 혹은 갑오 개혁의 내용이 좀 어렵거나 좀 이게 복잡하다,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활용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짧게 약 30분 동안 여러분하고 영상 찍어 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